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다 같이 재밌는 사회 시간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교과서 176쪽, 177쪽,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178, 179쪽까지 한번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해서 먼저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 자, 어떤 신문 기사를 하나 읽고서 말을 하고 있네.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을 위해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일단은 땡땡땡과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 러시아 대통령, 영국 총리 등 주요 20개국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말은 뭘까? 우리나라에 대표하고 있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무엇이냐? 의문점이 무엇이냐는 거야. 뭐라고 하고 있어? 정상회의에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어떤 나라는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왜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다를까? 그게 궁금한 거지.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가 우리나라 대표를 낱말에서 찾아보자 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를 부르는 호칭이 각기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오늘 배우는 내용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민주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까? 한번 볼게요. 자,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민이 직접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지. 직접 민주정치가 어렵기 때문에 대의민주정치가 행해지고 있죠. 간접민주정치,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들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대의민주정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이야. 그리고 대표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한다 그랬어?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어서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디야? 174쪽을 보게 되면 우리 민주정치 기본 원리 4가지 배웠었잖아. 그때 하나 가지가 뭐였어? 권력 분립의 원리라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웠었죠? 그 내용이 또 밑에 나와 있는 거야. 뭐라고 나와 있어? 국가기관은 어떤 국가 권력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게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정부 형태가 의원내각제랑 대통령제로 구분이 된다는 거야. 일단 먼저 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고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권력이 분립이 되어 있다 그랬죠. 권력 분립. 그래서 3권이 분립되어 있다 그래. 3권. 3가지 큰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입법부, 두 번째로는 그렇지, 행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법부. 이렇게 3가지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입법부에 해당하는 게 어디야? 의회고, 행정부에 해당하는 게 정부고, 사법부에 해당하는 게 법원입니다. 각 부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입법부에서 행하는 것은 뭐야? 법을 제정하는 거고, 법을 제정. 행정부에서 행하는 것은 법을 집행합니다. 집행하고. 사법부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크가지 3가지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 해서 3권 분립이라 그래.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야? 이 3가지 중에서도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부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뭐냐? 왜 입법부와 행정부만 가지고 사느냐? 이 사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만은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야. 법을 적용을 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 사람에게 벌을 주거나 하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작용도 하면 안 돼. 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헌법에 맞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입법부는 행정부로부터 따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있으면 돼. 해서 중요한 사실은 뭐다? 바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정부 형태가 나누어진다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한번 보자. 자,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법을 행하는 행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형태이고,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부 형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판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방금 전에 봤었듯이 의회와 입법부와 행정부, 즉 의회와 행정부, 정부 간의 관계에 따라서 정부 형태가 달라진다 그랬어. 자, 그럼 둘의 관계가 어떻게? 먼저 보자. 둘의 관계를 보자. 둘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밀접하다. 그리고 밀접하지 않고 따로 분리되어서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다. 자, 밀접한 경우에는 뭘 선택하고 있다고? 의원 내각제를. 그리고 분리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선택을 하고 있다. 자, 의원 내각제에 해당하는 국가. 예를 들어 보면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혹시 뭐 뉴스나 신문 같은 거를 보면 알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 나라의 대표를 총리라고 해.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이 있고 또 이웃 나라인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 뭐야? 아베 총리는 오늘 뭘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망언을 했습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아베 대통령이라고 안 하잖아. 그 이유는 일본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존재를 해서 나라를 꾸려나간다는 거야. 자, 그다음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미국. 미국이 있겠다. 미국 여러분 잘 아는 누구?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해서 또 어떤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나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 들어봤죠? 그 이유는 자, 미국에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그 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어.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뭐지? 우리나라는 보니까 대통령도 있어. 누구?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해서 나와서 막 요즘 인터뷰도 하고 막 발표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그렇지. 우리나라는 총리도 있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존재를 하고 있어. 즉, 우리나라는 뭐야?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의원 내각제나 아니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대통령제와는 또 다르게 그 둘을 서로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하고 있다는 거야.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총리가 있는 걸 봤을 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갖고 있다. 절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그 밑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있다. 즉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해서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다.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일단 여기서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구분되는지 알아봤어.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였어. 자, 그럼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 자, 민주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정치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제도를 마련해왔다. 그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야? 의원 내각제도 될 수 있고 대통령제도 될 수가 있어. 자, 오늘날 각국은 그 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정치적 현실 등을 고려하여 정부 형태를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제이긴 한데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 이유는 바로 뭐야? 우리나라가 처한 역사적 상황이나 현실 등을 고려했다는 거야. 자, 밑에 보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성립 배경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역사를 공부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영국에서 먼저 의원 내각제가 성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성립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즉 여기서는 우리가 이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 의원 내각제의 시작은 어디다? 바로 영국이다. 그리고 대통령제의 시작은 어디다? 바로 미국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서 우리 다음에 역사를 공부하고 나중에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뒤로 넘어가 볼까? 여러분 교과서는 자 이제는 178쪽을 한번 펴볼까요? 자, 교과서 178쪽을 보면은 자,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야. 자, 보자. 자,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어떻게 다를까? 자,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의 의원을 뽑는다. 대의민주정치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의원을 뽑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의원 내각제 하에서는 왕이나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며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 수상이 되어서 내각을 구성한다. 자, 여기서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 내가 판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우리가 의원 내각제잖아. 자, 의원 내각제에서는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선거를 통해서 의원을 뽑는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의원
법을 만드는 의원, 입법부를 뽑게 돼. 자, 근데 정원이 10명이야. 0원이면은 자,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0명의 의원을 뽑게 되는데 자, 그래서 선거에 여러 정당들이 참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자, 6명, 과반수가 넘는 의원수를 A 정당에서 차지를 했어. 그리고 나머지는 B 정당, 그리고 C 정당, D 정당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 내각제 하에서야. 그래서 이렇게 대표를 뽑는 입법부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자, A 정당이 과반수가 넘는 6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죠. 즉, 그렇게 되면은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 A당의 대표가 A당의 대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A당의 대표가 뭐가 되는 거야? 총리가 되는 겁니다. 총리. 총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총리에 의해서 정부가 꾸려지게 돼. 행정부가 꾸려지게 되는 거야. 즉, 알 수 있는 것은 뭐야? 자,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가 구성이 되고 입법부에 구성하는 그 틀 안에서 총리가 나오는 거죠. 뭘 할 수가 있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입법부에서 구성한 가장 많은 수, 특히 과반수가 넘어야 돼. 과반수가 넘는 정당의 대표가 뭐가 된다고? 총리, 정부의 책임자가 되는 총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총리가 돼서 정부를 꾸려나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장관들을 임명하잖아. 복지부 장관도 임명하고, 국방부 장관도 임명하고, 뭐 교육부 장관도 임명하고,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의원 내각제이다. 해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대표적인 투표가 몇 번 있는 거야? 한 번 있는 거야. 바로 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는 거고 대통령을 따로 총리를 뽑는 선거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총리를 뽑는 게 바로 뭐야? 뭐나 똑같은 거야. 국회의원을 뽑는 바로 이 총선과 똑같은 거야. 왜?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게 되고 가장 많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국회의원을 차지한 그 정당의 대표가 자동적으로 총리가 되어서 정부를 꾸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대통령이나 총리를 뽑는 그런 선거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의원 내각제를 한번 봤어. 자, 의원 내각제 하에서 의회 의원은 내각의 장관을 겸임할 수도 있고 왜? 자, 의회 의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의원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서 정부를 꾸려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뭐야? 그 의회에 있는 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장관을 시키는 거야. 장관을 겸임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도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전에 A 정당이 가장 많은 과반수가 넘는 6명을 차지해가지고 그 정부를 꾸려나갔죠. 총리가 뽑히고. 자, 근데 그 총리 하에 그 정부가 제대로 나라를 운영해가지 못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의회에서 이 내각을 불신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각은 나라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탄핵을 하고 새롭게 정부를 만들겠다, 뽑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어디서? 의원 내각제 하에서. 왜? 의원 내각제 하에서는 누구와 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각을 불신임할 수도 있는 거야. 또 내각은 이에 반해서 내각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야. 왜? 둘은 이 의원 내각제에서 입법부인 국회와 의회와 그리고 행정부, 정부는 서로 견제를 하는 거야. 밀접하게 연관도 맺고 있겠지만 서로 견제. 해서 자, 방금 전에 국회에서 행정부가 나라 일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불신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반대로 내각에서도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거야. 자,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와 내각이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책임 있는 정치를 해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보다 충실히 실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나 한 정당이 의회와 내각을 장악하는 경우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 다수당의 횡포. 여기서 말하는 다수당의 횡포는 뭐냐면 아까 국회의원을 뽑는데 만약에 10명을 뽑는 거에서 선거에서 근데 10명이 다 A 정당에서 뽑혔다고 봐. 그러면은 B 정당이나 C 정당은 여기서 참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견제를 하거나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A 정당이 모든 걸 자기들 입맛에 맞게서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옆에도 보면 나와 있죠. 내각과 내각 불신임권에 대해서 나와 있어. 자, 이번에는 밑에서 대통령제에 대해서 한번 보자. 대통령제. 자,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뭐라고 나와 있어? 의회 의원을 각각 뽑으며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또한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어. 왜? 행정부. 여기서 말하는 행정부는 결과적으로 누가 뽑은 거야? 국민들이 뽑은 거야. 왜? 선거를 2번 했다 그랬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1번 총선이 있고 대통령을 뽑는 대선
또 한 번, 두 번의 선거를 통했어.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어. 왜? 이 행정부는 국민의 힘을 뽑은 거니까. 또한 행정부 또한 의회를 해산할 수가 없어. 여기서 차이점이 나오는 거죠. 아까 봤었던 의원 내각제하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도 있었고, 또한 내각이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었잖아. 근데 대통령제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은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독립된 형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아니야 하면은 대통령 직권에 의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권한 행사에 각종 동의권, 탄핵 소추권 등을 행사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견제하는 거 예를 들어 뭐 탄핵 소추권 누구 생각나? 박근혜 대통령 생각나지? 이렇게 의회가 또 대통령을 견제하는 방법 또한 존재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이처럼 대통령제하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 분립하여 있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권력 분립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판사를 통해서 한번 또 한번 가볼까? 자, 대통령제를 한번 보자.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두 번을 해요. 자, 첫 번째가 총선이라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참여를 합니다. 국회의원. 그래서 입법부가 구성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대선에 참가를 해. 이 대선은 누굴 뽑는 거야? 그렇지. 대통령을 뽑는 거야. 국민의 힘으로. 자, 그래서 이 대통령에 의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장관들을 임명을 하고 해서 행정부를 꾸려나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입법부 행정부가 왜 따로 선거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아까 전에 봤던 반대로 자, 의원 내각제에서는 어떻게 국민이 선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누굴 뽑는 총선이라 그래서 국회의원 한 번만 딱 하는 거죠. 해서 입법부를 구성을 해. 입법부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바로 행정부를 꾸려 나가서 내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을 맡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의원 내각제였어. 이해를 꼭 잘 해둬야 돼. 자, 근데 보자. 이러한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행정부가 안정되어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중요해. 임기가 정해져 있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근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 왜? 자,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서 내각을 꾸려나가서 정부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의회와 내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내각이 제대로 나라를 운영을 안 하면 의회에서 내각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 그랬지. 불신임할 수가 있었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언제 잘릴지 몰라. 정해져 있지가 않아. 잘하면 오래 하는 거고 못하면 금방 잘릴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의회와 내각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심하게 임기를 마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일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국회의회에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쫓아낼 수는 있겠지. 자,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자,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할 경우 조정이 어려우며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독재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독재.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서 독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자, 누구 때? 박정희 때. 박정희 때나 뭐 전두환이나 이럴 때, 이승만이나 이럴 때는 이러한 독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건 바로 대통령제하에서는 단점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기본적인 설명을 한번 해봤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의회,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의회의원과 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자, 그래서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으나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국회 다수당의 행포를 견제할 수도 있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앞에서도 배웠던 거죠.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있지만 국무총리도 존재를 해.
의원 내각제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 총리는 바로 의원 내각제 요소에 나오는 거잖아. 이게 그럼 국무총리는 뭘 하느냐?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총괄해. 보좌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 또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는 것은 다 원래는 의원 내각제 요소인데, 이것 또한 우리나라는 받아들이고 있어서 대통령제를 기반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일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가?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자.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형태에 나와서 A와 B국가의 정부 구성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A국가 같은 경우는 어때? 자, 국민이 선거를 한 번 안에 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참여를 해서 입법부를 구성을 했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자,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총리가 뭘 구성을 하는 거야? 행정부, 각 장관들을 임명을 해서 내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입법부와 그래서 행정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건 뭐야? 의원내각제였어. 자, 그럼 B국가 같은 경우는 어때? 국민들이 선거를 두 번을 하네. 한 번은 입법부, 법을 만드는 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 한 번 하고, 두 번째로는 정부를 구성하는 그 정부의 대표가 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참여를 합니다. 두 번의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이 따로 행정부를 구성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입법부와 대통령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대통령제죠. 자, 그래서 A국가는 의원 내각제고 B국가는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국가와 B국가의 장단점을 한번 표에 정리해보자. 자, A국가는 의원내각제였어. 의원내각제에서 장점은 뭐야? 자,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의원을 뽑게 되고 그 의원의 대표가 나라를 운영하는 총리가 돼서 꾸려나가는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제대로 나라 운영을 안 하게 되면은 의회에서 행정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를 항상 받아들이고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해야 돼. 자,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 아까 전에 다수당. 너무 많은 A 정당이 다 차지했어 국회의원을. 그렇게 되면 이거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다수당의 횡포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군소 정당이 난립할 수 있어. 자, 이거 대비되는 거야. 앞에서는 너무 한 당이 많은 모든 국회의원을 차지하게 되고 다수당의 횡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군소 정당이 난립을 해서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아까 봤듯이 자 10명을 뽑는데 아까는 6명의 국회의원을 A정당에서 뽑아가지고 과반수를 차지해서 총리가 된 거잖아. 근데 만약에 거기서 10명을 뽑는 국회의원인데 자 A정당에서 둘, B정당에서 둘, C정당에서 둘, D정당에서 둘, E정당에서 둘 이렇게 되면 누가 총리를 할 거야? 그 군수정당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또한 여기서 만약에 총리가 뽑혀서 이 정당의 총리가 뽑혀서 총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각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한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정당 A, B, C, D 정당의 사람들도 이 내각 정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러면 대표는 이 정당의 대표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A, B, C, D 정당 소속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어떻겠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하는 게 제대로 되겠어? 어렵단 말이야. 이렇게 연립 정권을 수립은 하겠지만 한 정당에 의해 가지고 어느 한 길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막 열로 갔다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군수 정당이 발생할 때는 나라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B국가 형태는 뭐였지? 대통령제였죠? 대통령제의 장점은 뭐가 있었어? 임기가 보장돼. 국민의 손으로 뽑은 행정부이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의회에서 탄핵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임기가 보장이 돼서 끝까지 임무를 마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라 운영이 어때? 안정되겠지? 의원내각제에서는 어때? 국회에서 불신임을 해서 내각을 행정부를 없앨 수도 있다 그랬지? 불안정했다 그랬잖아?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랬고. 자, 두 번째 단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할 경우 해결이 없다는 거야. 즉 대통령을 뽑았어. 자, 이 대통령제에서는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도 있고 대통령, 정부를 선거하는 것도 있었지. 국회의원이 있고 그리고 행정부, 정부가 있어. 대통령. 자, 근데 당연히 국민들은 어때?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참여를 한 거죠. 자, 근데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는 A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어. 근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B정당이 이 국회의원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제대로 입이 맞춰지겠어? 아니야. A가 뭘 하고 싶다 해서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B 정당에서 어떻게? 싫은데? 우리는 그 법 싫은데? 그렇게 안 할 거야 해서 B 정당 마음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입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할 경우에는 나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밑에 있는 문제 마지막 한번 풀어보자. 자, 대의민주정치 하에서는 국가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여 정책 권력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 한 곳에 국가 권력을 집중을 합니까? 아니죠. 국가 권력을 분립한다 그랬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자, 두 번째,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부 형태를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O. 자, 옆에 마지막, 자,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뭘 통해? 선거를 통해 누굴 뽑는다는 거야? 그렇지. 의회 의원을 뽑았고, 또한 의회 여기서 뭐야? 힌트가 나와 있죠. 니은이 행정부를 구성한데 대통령자에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렇지. 대통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정답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각각 뽑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다 그랬어. 자,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교과서 176쪽, 177, 178, 179를 통해서 민주정치의 정부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배워봤어.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국민이 선거를 몇 번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어려우면 다시 한번 교과서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